1983년 고베 시키타고 산쪽 일본에 있는 서양풍의 마을 오리건 마을. 전원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한켠. 드디어 오늘이군. 네, 꿈만 같아요. 자식을 갖지 못한 우리가 한 소년의 부모가 되다니. 왔나봐요. 행복한 가정을 이뤄봅시다. 그곳에 들어온 것은 한 소년. 오늘부터 여기가 히토리 네 방이란다. 불임 부부가 입양한 듯한 히토리는 부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인테리어에 짐짓 감동한 듯이 말합니다. 이게 내 방? 이삿짐을 정리하는 아버지에게 하나의 큰 상자가 눈에 띄는데요. 저 방치장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려. 여기 히토리 네 방이니까. 그럼 엄마랑 아빠는 1층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 아, 어찌 이렇게 이상적인 부모가. 그런 둘의 배려를 받은 히토리는 뭔가 음흉한 눈빛으로 이삿짐을 보더니 방금 아저씨가 붙들고 있던 짐을 순식간에 뜯어내고 그 안에서 나온 건 또 하나의 히토리. 정리하자. 뭔가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 치고 덤덤하게 지구본과 설치류 도감. 그리고 저건 뭐죠? 저건 취미인가요? 히토리, 이제 곧 저녁밥이 다 될 거야. 위기임이라. 와, 벌써 다 끝난 거니? 네, 대단한걸. 이삿짐 센터 직원이 보면 혀를 내두르겠어. 식탁이 최후의 만찬 같단다. 난감하게도.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아, 이 대단한 의신실력. 히토리는 중년 부부 앞에서는 한 사람, 혼자만 있을 때는 두 사람이 됩니다. 시사는 어떡하냐고요? 뭘 어떡해요? 가서 먹어야죠. 한 명이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 다른 한쪽은 번개 같은 몸돌림으로 식탁 밑으로, 그리고 밖에 나온 히토리가 주는 음식으로 아래쪽 히토리도 먹고 삽니다. 잘 먹었다. 배가 빵빵하구만. 여보, 잠발라야는 손도 안 댔잖아요. 여보, 오늘은 해도 너무 많이 만들었어. 잠발라야까지 손이 안 가지. 그러면 잠발라야는 시무룩한 부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배가 가득 찬 히토리는 어머니, 잠발라야 한 그릇 더 주세요. 아, 어찌 이리 착한 소년이 시무룩해 보이는 부인의 표정을 캐치하고 자신도 배부른데 식사를 하지 않고 태그 매치. 마치 밥을 먹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 저도 같이 설거지 할까요? 됐다 히토리, 편안하게 쉬고 있으렴. 난 네가 많이 먹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많이 먹으면 등짝을 때렸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뻐 보이는 어머니, 그리고 곁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아버지는 마침 잘 왔구나 히토리. 어깨 안마 좀 해주면 안 될까? 초면이라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자 간에 다정해 보이는 안마.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입니다. 역시 거긴 통통 두드려줄래? 좀 더 살살. 역시 주무르는 게 더 나으려나? 아버지, 바라는 게 많네요. 미안하다 히토리. 나도 모르게 오버해서 너무 기뻐서 그랬단다. 이렇게 아들에게 어깨 안마 받는 날을 꿈꿔왔거든. 저도 줄곧 꿈꿔왔어요. 자기 손이 저릿저릿한데도 이렇게 착하게 웃어주는 아들이라니. 만족스럽게 어깨를 주무르지 못하면 뭐 어떠랴. 이 아빠의 생트 좀 들어주렴. 두드려라. 세게. 거긴 주무르고 두드려라. 주물러라. 아, 대단하구나 히토리. 나의 많은 주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주다니. 절대 아무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은 재능이야. 아, 마치 손이 4개라도 되는 듯한 재능. 히토리, 그 아이 참 좋은 아이야. 우리에겐 너무 과분한 아이인가? 그래, 분명 덜렁이 황새가 실수로 데려다준 엔젤이야. 대성공입니다 히토리. 아니, 미기와 다리. 우리더러 덜렁이의 실수로 온 엔젤이래. 첫날 치곤 훌륭해. 방심하지마 미기. 일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돼. 잘 알고 있어 다리. 일은 신중하게 추진해야지. 한 인간으로서. 사노나미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자 유작 미기와 다리입니다. 사노나미 작가라 하면 36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그것도 반년 전에 돌아가셔서 한동안 만풍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작가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2010년대를 빛내던 만신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현대에서는 좀 인정받기 어려운 개그 만화의 만신이었죠. 오늘 소개드린 미기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잠입 겸 스릴러 겸 하이스트 겸 뭐 어쨌든 다 합쳐서 서스펜스 만화인데, 특유의 개그 센스가 웃기기까지 한 작품이지만 그의 전작 사카모토입니다만은 별다른 스토리도 줄거리도 없이 사카모토라는 인물의 비범한 행동들만으로 무수 사람들을 웃게 만든 전설적인 작품. 만화 좀 봤다는 사람 중에 2010년대의 개그 만화 대표적인 사카모토입니다만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멋지고 잘생긴 사카모토라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사카모토를 치기 질투하는 자들이 그에게 심술을 부리려고 하지만 그의 멋들어짐 덕분에 도저히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가마를 받기도 한다는. 그래요, 개그만의 스토리 그런 게 어디겠어요. 그냥 사카모토라는 캐릭터가 미친듯이 웃깁니다. 내용을 굳이 볼 필요도 없이 표지부터 어떤 작품인지 대강 예상이 가죠. 칠판 정리를 마치 당구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삼각김밥을 부스러기 하나 흘리지 않고 뜯는 개그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로 회자는 잘 안 되었지만 나온 당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가 나오면 그에 편성하는 캐릭터로 나올 법한데 의외로 사노나미와 비슷한 스타일의 개그는 사노나미를 제외하고 잘 시도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캐릭터의 조형부터 파악합시다. 사카모토입니다만 의 개그 포인트를 짚으면 결국 병신 같지만 멋있어 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히는 분리해서 봐야 돼요. 세상에
같은 캐릭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멋있는 짓을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은 편이죠. 가령 사카모토와 비슷하게 귀신 같지만 멋있는 캐릭터지만 사카모토와는 조형 방향이 완전히 다른 캐릭터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령 범죄도시 1, 2에 나오는 장이수. 평소에는 마속도에게 맞고 살거나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웃긴 캐릭터란 인상을 주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한 번씩 보스다운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장이수는 귀신 같지만 멋있는 캐릭터라는 인상을 주죠.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대표적인 등장 같지만 멋있는 캐릭터죠. 평소에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주인공 진영에선 가장 든든한 캐릭터 중 하나고, 사실 따지고 들면 능력도 좋은 캐릭터라서 사실 저 아저씨 개그캐가 아닌 건 아닐까? 라는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캐릭터죠. 작가도 좋아한다는 듯 하고요. 그래서 명품 조연의 필수 요소인 캐릭터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등신 같지만 멋있어의 선후관계가 사노나미의 캐릭터와는 다릅니다. 일단 먼저 가볍고 개그 캐릭터스러운 신 같음을 먼저 내세운 뒤에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나면 그제서야 이 캐릭터의 매력을 뽐내면서 독자들에게 의외로 인정할 만한 캐릭터다 라는 감동을 주는 식으로 구성된 캐릭터라면, 사노나미의 사카모토는 정반대. 작품 내에서는 이 캐릭터가 병신 같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장이수는 주인공인 마속도가 바보 취급을 하고,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은 캐릭터 디자인부터가 전형적인 개그 캐릭터 스타일이고, 일상의 사사하라 코지로는 주인공이 반에 있어서 멋있게 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타치와나 미나토가 쓰레기 취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에서 츠코미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사카모토는 본인도 자신이 취해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대부분 사카모토에 취해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딴지를 걸어주는 캐릭터가 전혀 없죠. 일본식 조어로 이런 캐릭터를 마이페이스라고도 하는데, 보통 마이페이스 캐릭터가 등장하면 옆에서 그 사람에 맞는 츠코미 캐릭터가 등장하는 반면, 사노나미는 그 역할을 화면 밖에 있는 독자에게 완전히 일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 내에서는 너무나도 정합하게 흘러가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총극이 따로 없어지죠. 사카모토가 멋 하나로 극을 이끌어가는 거는 작품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외부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이런 식의 독자에게 위화감을 발생시키는 개그는 사노나미가 특출나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카모토의 행동에 정말로 감화되어서 독자가 그를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느 부분에서 딴쪽을 걸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 수준의 개그를 친다면 사카모토입니다만 개그 포인트를 실종해버리고, 사카모토의 행동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멋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솔직히 저는 사카모토가 창가에 앉아버릴 때 살짝 몰입감이 깨지긴 했는데 선생님은 저걸 왜 놔두고 보고 있지 하는, 아무튼 그 선까지 넘어버린다면 작품이 억지를 부리는 느낌이 되고 독자 입장에서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를 적절하게 찔러서 사카모토입니다만 엄청난 인기를 끈 거죠. 사카모토입니다만 이렇게 극찬을 했지만 사실 특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품이 결국 개그물인 만큼 공감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카모토의 행동이 멋있게도 웃기게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냥 작품 전체에 대한 공감이 잘 가지 않을 테고,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금방 질려버려서 사카모토가 점점 더 심한 기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커먼센스와 유리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웃기만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카모토입니다만 남들이 다 박수치고 있던 사고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낸 겁니다. 이런 느낌의 개그는 아쉬울 때쯤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사노나미 작가의 두 번째 작품 이기와 다리는 굉장히 계산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개그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정확히는 실패율을 낮추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가 한 마리 개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 않는 것. 나 이제부터 굉장히 재밌는 개그한다 라고 하면서 지가 피시피시 웃어대면서 개그를 치면 이미 기대감이 극한으로 올라버려서 어떤 개그가 나와도 재미가 없어지겠지만, 개그가 아닌 만화라는 말을 쓰고 미기와 다리처럼 뻔뻔한 개그를 치면 만약 이 만화에서 의도한 코미디가 먹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기와 다리의 어머니에 관련된 비밀을 알아야만 한다 라는 서스펜스에 눈이 돌아가서 별 생각이 안 들겠죠. 하지만 사노나미의 전작이 개그 만화라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그투성이고 오히려 서스펜스라는 요소가 곁들이라는 것을 진즉에 눈치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노나미가 주로 사용하는 코미디는 그녀가 전매특허로 내세우는 꼴사나움, 사노나미의 캐릭터는 모두 미형이지만 그들이 하는 기행이 자세하게 묘사되며 아무리 멋있는 캐릭터라고 해도 좀 깨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미기와 다리가 계산적인 작품이라고 한 이유는 사카모토입니다만에 비해서 휘진성을 훨씬 더 잘 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카모토입니다만? 의 사카모토는 꼴사나운 짓을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 작품이 그냥 개그만 하나로서 사실 자세히 따지고 들면 저 짓을 하는 건 그냥 우리를 웃기기 위한 일인 거죠. 하지만 미기와 다리에서는 우리에게 나름의 납득가는 이유를 줍니다. 연극 라이어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어가 재밌는 이유는 저는 그 압도적인 납득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한 캐릭터가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다짜고짜 한다고 해서 웃기진 않겠지만 이 캐릭터들은 각자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납득가는 설명을 제시하자마자 라이어라는 연극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미기와 다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부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멋진 아들을 연기해야 하므로 두 사람의 환상적인 테크닉 쇼를, 멋진 캐릭터가 책상 아래에서 개처럼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이 부부에게 둘이란 걸 들켜서는 안 되니까, 미기와 다리가 이런 괴상한 모습으로 있는 이유도 이
이딴 꼴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장을 하는 이유도, 아기가 되는 이유도, 아니 이렇게 보니까 고인겐 죄송하지만 사노나미는 그냥 잘생긴 남자가 꼴사납게 있는 걸 그리고 싶은 걸지도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은 지금 둘이서 하나는 걸 숨기고 있고 이 마을에 잠입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이 작품의 매우 똑똑한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서스펜스적으로는 어땠냐고요?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했는데 사노나미의 개그를 위한 향신료로는 안성맞춤이란 거 정도? 그런 면에서 훌륭한 작품이란 거죠. 게다가 이 작품의 결말부까지 보다 보면 사노나미가 그린 꼴사나운 개그가 결말부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성화되거든요. 아름답게 집값을 치를 생각하지 말고 꼴사납게 살아가라, 뭐 하나 꼴사납지 않은 부분이 없는 작품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희망적인 작품이에요. 우리는 다들 어떤 부분에서 꼴사나우니까 그런 꼴불견이 모습으로 행복하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